지역화폐,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인데요. 이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혜택이다, 이런 인식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? 이게 이제 그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비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신의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,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우리 뭐 잘 알겠지만은 대형마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,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동네 뭐 가게나 전통시장 등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줄고 있는데, 요거를 소비 쿠폰을 이제 소비자들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지역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자영업자 도움이 되는 거고, 그 할인되는 금액은 이제 뭐 지자체하고 중앙 정부하고 재정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, 뭐 적게는 뭐 7%에서 많으면 한 10%까지 그렇게 할인해서 하는 방식이고,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도입됐을 때는 이제 지류로 종이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, 지금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방식,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QR 코드도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.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고, 이게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, 네. 그 2016년인데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청년 배당 10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. 예. 요 100만 원을 줄 때 요 지역 화폐 형태로, 그때 당시 이름이 성남 사랑 상품권이었는데, 이렇게 주고 나니까 이 받은 사람도 받아서 좋고 청년도 좋고,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지역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굉장히 효과가 있다, 이렇게 해서 효능감 있다, 이렇게 하는 것 같고, 이제 이게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2020년에 이게 법제화가 됐습니다. 예. 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법제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법에 기반해서 이제 할 수 있는, 이제 이렇게 되고, 시장을 규모로 보게 되면은 이게 대충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뭐 3천억에서 4천억 그 사이였는데,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7조 원까지 늘어나는 그렇게 이제 확대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지역화폐의 월 구매 한도가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. 이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좀 할인을 뭐 해서 예. 구매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쓰고 싶어 하죠. 기왕에 이제 지역에서 소비할 거라고 하면은 요거를 구매해서 쓰는 게 이제 맞는데, 네.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역에 할당된 소비가 늘어나서 네.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다,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, 이렇게 지역화폐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이 할인된 형태로 이제 풀리게 되니까, 예.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빨리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, 이게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효과가 뭐 없다, 아니면 있어도 제한이 있다, 이런 연구도 있고, 예. 아니 굉장히 효과가 크다, 효능감 있다, 이렇게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, 이게 시기와 이제 방법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지불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은, 이게 주로 그 가맹점, 예.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지역 화폐 쓸 수 있는 그런 매장하고, 가맹하지 않은 매장, 가맹점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,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받는 매장이 생존율이 좀 많이 늘어났다, 그런 연구들이 있고, 그리고 매출도 하고 고객도 상당히 늘어났는데, 예컨대 매출은 가맹점들이 이제 비가맹점에 비해 봤을 때 한 뭐 9%에서 10% 정도 조금 더 늘어났다. 그리고 예. 고객 수는 한 20% 가까이 늘어났다. 그리고 뭐 음식점, 뭐 마트, 병원,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데서도 많이 쓰고 있다, 이제 이런 예. 것들이 있고, 다만 이제 이게 단점이 학원에서도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학원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네. 원하는 대로 지금 용처가 쓰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예, 그런데 이게 또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서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만든다,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요거는 뭐
뭐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,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요게 뭐 지역 화폐 형태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네.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거주자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주자면은 이게 일종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그 내에서 아주 매출도 늘어나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, 그런 뭐 에피소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요게 그 반드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거기 거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,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거기 거주민이 아닐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선순환에서 유출이 발생돼 가지고 예.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역마다 좀 효과는 좀 다르다, 이제 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여러 또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겠죠. 또 이 지역화폐가 복지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을 연결하는 기본 사회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,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가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도 욕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, 그 복지 예. 재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혹은 현물로 지원하던 것들을 조금은 다양화해서 지역화폐 형태로 주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는 것이고,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때 그런 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기본 사회와 이제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자, 이제 이런 건데, 이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. 네. 예컨대 우리 옛날에 복지수단으로 이제 쌀 주고 이러면 현물 주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면 너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좋다, 이제 이랬거든요. 그래서 근데 현금을 주면은 소비로 바로 쓰지 않고 또 저축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돈 가지고 다른 지역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경제 효과는 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 중간적인 이제 형태가 이제 지역 화폐가 되는 겁니다. 다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을 우리가 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면 너무 도움이 되는 건데,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드시 그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써야 되는 거냐라고는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효과들을 좀 따져봐서 조금 더 국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역화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뭐 아무래도 네. 이번에 이제 그 추경을 하면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은 이제 수도권, 비수도권, 그 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 이렇게 차등을 좀 줘가지고 할인율을 뭐 10%, 13%, 15%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급하자. 그래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, 비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비 여력이 좀 부족할 테니까 예. 여기다가 조금 더 할인율을 좀 줘서 이게 국고를 보존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좀 부족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격차를 조금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. 근데 다만 이게 뭐 일시적이고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근본적인 이 해결을 위해서 향후 지역 화폐 정책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,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한 좀 보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지금 이제 효과가 검증된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 말고 조금 연구나 조금 체계적인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효과에 대한 이제 검증 절차를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고, 그래서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강한 부분은 강한 대로, 약한 부분은 이제 보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지불 편의성하고 다른 사업들하고 좀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효과성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, 뭐 방금 네.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,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디가 어렵고 예.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책에도 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